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보기를 꼽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너무 평범해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서 보든 집에서 편하게 보든 영화 보는 것을 하나의 힐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헐리우드뿐 아니라 전 세계 배우 중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알려진 엠마 왓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르 분장에 큰 인기를 끌면서 성인이 되었고 머리 또한 비상해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런데 취미가 영화 보기일 수밖에 없는 엠마 왓슨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 하나가 한국 영화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01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엠마 왓슨이라는 여자아이였죠. 1990년생으로 알려진 그 귀여운 꼬마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비범한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똘망똘망한 어린아이 엠마 왓슨은 역시나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상위 1% 금수저였죠. 그녀의 아버지 제크핏 왓슨은 캠브리지 로스쿨을 졸업한 후 현재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녀의 어머니 크리스 앤더슨은 캠브리지 법대, 케임브리지 로스쿨을 거쳐 현재 세계 2위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 변호사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고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1년에 수백억을 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그녀의 할아버지 알튼 퍼디난드 왓슨은 옥스퍼드 철학과와 옥스퍼드 로스쿨을 거쳐 대법관으로 정년퇴임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영국에서 판사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부를 만큼 존경받고 있으며 판사로 임명되는 순간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엠마 왓슨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났죠. 귀족으로 태어난 덕분일까요? 그녀의 헐리우드 배우 생활은 취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미국 대입시험 SAT에서 2400점 만점에 2310점을 얻어 상위 1%를 기록했는데요. 2310점은 하버드 평균 점수의 2230점보다 높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를 선택했지만 그녀가 합격한 대학만 하더라도 케임브리지,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노스웨스턴, 브라운, 펜실베니아, 미시간, UC 버클리 등 9개에 이릅니다. 배우 생활 하나도 버거울 때 그녀는 보란듯이 상위 1% 두뇌를 뽐냈죠. 전설적인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가 영화로 제작됐을 때 엠마 왓슨은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2001년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시리즈에 11살로 출연하기 시작해 10년 동안 무려 8편의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했는데요. 이 해리포터는 말 그대로 엠마 왓슨을 만들어준 인생작품인데, 오디션 당시 그녀는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에 대해 논문에 가까운 분석글을 냈다는 일화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마치 귀족같이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그녀는 머리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배우 활동에 매진하느라 학업을 포기하는 여타 배우와는 달리 뛰어난 머리에 노력까지 더해져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미국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2009년 브라운 대학에 입학한 후 2014년 졸업식을 가졌는데 US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캠퍼스에서 사인 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고 2011년에는 브라운대를 휴학하고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비리그를 졸업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던 그녀는 특히 여성의 권리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운대를 졸업하던 2014년 히포시 캠페인을 발족하면서 UN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통해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라면서 여성의 권리 투쟁은 남성에 대한 증오가 아니다.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남성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전달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외모와 똑부러지는 생각을 가진 헐리우드 톱스타 엠마 왓슨은 영국인답게 콧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중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를 일약 톱스타로 만들어준 영화죠. 그런데 엠마 스톤이 분장한 미아 역은 원래 엠마 왓슨에게 출연 제의가 왔었다고 하죠. 그러나 엠마 왓슨은 라라랜드의 사전 리허설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영국 런던에서 해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여기에 혀를 내두른 제작진은 엠마 스톤을 배역으로 바꿨다고 하죠. 결국 미아 역을 완벽히 소화한 엠마 스톤은 각종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렇듯 콧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엠마 왓슨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를 꼽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방송된 SBS의 불타는 청춘에는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런 양익준을 본 김국진이 엠마 왓슨이 한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양익준을 꼽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양익준은 단숨에 엠마 왓슨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한국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여기에서 엠마 왓슨이 언급한 똥파리는 양익준 감독이 2008년 직접 배우로 출연해 주연 배우까지 맡으면서 단숨에 큰 주목을 받은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요. 이 영화는 보고 나면 가슴이 개운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극사실주의적으로 묘사했는데 많은 아버지들이 이 영화를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한다고 하죠. 어쨌든 불타는 청춘에 출연했던 양익준은 똥파리로 아직까지 먹고 산다면서 한 작품 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길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엠마 왓슨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2012년 패션지 보그 인도판 3월호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똥파리, 아멜리에, 파네미로,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 및 어바웃 타임을 연출한 리커드 커티스 감독의 모든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해당 인터뷰에는 엠마 왓슨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브레이슬릿 바이 양익준으로 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는 2012년 당시부터 해프닝으로 알려졌습니다. 엠마 왓슨은 장리 고다르의 니멋대로 헤라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똥파리의 영문명과 니멋대로 헤라의 영문명이 브레이슬릿으로 동일합니다. 이를 한국인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똥파리라고 쓴 것이죠. 어쨌든 실제로 엠마 왓슨이 똥파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덕에 똥파리는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역은 그대로 인터뷰 원문에 기재되어 있고 양익준 감독은 이를 통해 큰 수혜를 받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해프닝이라면 꽤 괜찮은 해프닝이 아닐까요? 엠마 왓슨의 인터뷰와는 별개로 개봉 당시 한국뿐 아니라 해외 영화제에서도 38개 트로피를 거머쥐었을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껄끄러울 수도 있는 영화이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라는 영화를 제외하더라도 요즘 한국 영화의 상승세는 무서운 추세입니다.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이창동, 김기덕 등의 감독이 국제영화제에서 심심찮게 수상하더니 2020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써내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작품상을 포함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면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92년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였죠. 어쨌든 이 영화 하나로 한국 영화는 K-POP 등과 함께 한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또다시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지난 4월 12일 70이 넘은 배우 윤여정 씨가 영국 아카데미로부터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배우로는 최초로 한국어 연기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생충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죠. 그녀는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다는 수상 소감으로 좌중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에는 미국 아카데미에서도 그녀에게 여우조연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녀 여우조연상 수상이 특별한 것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유일하게 수상하지 못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것이며 한국인이 영어로 연기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어만으로 연기해 이러한 쾌거를 얻어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제영화제 수상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패션과 명품의 나라로 알려진 이탈리아가 한국 영화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패션과 명품, 그리고 로마, 피렌체, 밀라노 등 관광에 최적화된 국가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에는 유일하게 한국 영화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한국 영화의 불모지였습니다. 영화는커녕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이탈리아에게 쓰라린 패배를 겪게 만들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한국 영화의 팬층이 가장 두터운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매년 피렌체 한국 영화제라는 오로지 한국 영화만을 위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죠. 영화제를 찾는 관객 중에는 한국인 감독과 배우, 영화 제목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수준급 매니아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왜 한국 영화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 피렌체 한국영화제는 태극기 토스카나 코리아 문화협회가 주관하고 있고 상영 작품을 선별하는 영화평론가 카테리나 라베라니가 운영위원장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라베라니는 한국 영화가 이탈리아에서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이후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진취성과 실험 정신을 꼽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영화를 지켜봤을 때 장르나 형식, 내용 등에서 판에 박힌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했죠. 실제로 한국 영화는 선열이 낭자한 사극부터 로맨스 코미디, 느와르, 공상과학, 멜로, 스릴러 등등 틀에 갇힌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이라는 독특한 역사와 지리적인 특성이 배경이 되는 다양한 영화가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죠. 그리고 곡성과 같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 기어이 완결성 높은 작품으로 만드는 제작 능력과 다양한 얼굴을 연기하는 한국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도 한몫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 영화가 현재 가진 위상은 경쟁력 있는 영화 제작 시스템과 영화인들의 우수한 역량이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것인데요. 피렌체 한국영화제가 창설된 것은 공교롭게도 한국과 이탈리아가 만나 패배를 안겼던 2002년입니다. 젤리 회장은 이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창설하면서 한국 영화의 저변이 넓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영화 때문에 1년에 서너 차례 한국을 찾는 젤리 회장은 한국은 이론과 실물을 적절히 안배해 차세대 영화 감독들이 일찌감치 제작과 연출을 경험한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론으로 치우친 이탈리아에서의 영화 교육과는 상당히 대비된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조화되면서 역량있고 창의적인 젊은 감독들이 꾸준히 배출되는 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한국 영화의 위상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한국 영화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정서적 공감대를 꼽았습니다. 한국이나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린 역사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유럽 문화권의 국가보다 오히려 한국과 정서적으로 더 가깝다고 했죠. 한 국가의 영화는 결국 그 나라 국민의 정서가 녹아든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인이 한국 영화에서 느끼는 공감과 울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아프리카 이주민과 난민 문제는 이탈리아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겪는 조선족 또는 중국 동포와의 갈등을 다룬 영화가 그리 어색한 소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족 밀항선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해무라는 영화가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제와 내용에 대해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은 K-팝과 드라마, 영화가 선순환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 남녀노소를 사로잡고 있는 만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영화는 한 나라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한번 한국 영화에 빠진 이들은 한국 문화에 더 빠르게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때 한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